중년 눈성형은 목표가 달라야 돼요. 핵심은 이에요. 라인을 만들거나 피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어색한 눈매가 되고 사나운 눈매가 되는 거죠. 찐씨들 안녕. 성형외과 전문의 서혜석 원장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잘 봤다는 인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앞니빨에 라미네이트를 좀 하래요. 라미네이트 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알아보시거나 네네. 저를 보고 되게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 화면에서 봤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분을 보고 또 저도 놀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민망해요. 아직 제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분 수술 저희 아버님 해드렸어요. 상안검하고 하안검 하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처지셔가지고요.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만족하셨나요? 별로 만족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족하시는데 만족 안 하시는 척 하는 거겠죠? 부모님들이 눈성형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쌍꺼풀 수술하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중년, 50대, 60대 훨씬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기능적인 문제도 같이 안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피부가 많이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눈썹을 많이 치켜뜨는 경우도 있고요. 눈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 늘어지는 게 너무 많으면은 눈이 두툼하거나 불룩해져 있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외측 부분의 피부가 여기요. 눈꼬리 부분의 피부가 가장 많이 처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이 세모꼴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눈 위에 있는 지방이 꺼지거든요. 여기 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이 부위요. 그렇게 되니까 눈이 움푹 들어가신 경우도 많고, 눈 뜨는 힘도 젊은 친구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시거든요. 눈을 잘 못 뜨셔서 속눈썹이 들려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눈이 세모꼴이 되잖아요. 원래는 눈 뜨는 근육은 눈에 있는 연골하고 아기가 맞는 것처럼 딱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앞머리나 뒷머리 쪽 이게 느슨해지면서 원래 붙어 있어야 될 부위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보니까 앞머리 쪽은 잘 붙어 있는 반면에 뒷머리 쪽은 느슨하게 떨어져 있어요. 앞머리 쪽은 흰자가 보일 만큼 치켜 뜨고 있는 반면에 뒷머리 쪽은 검은 동자를 상당히 많이 가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후천적으로도 안검하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노인성 안검하수를 동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중년 눈성형은 어떻게 하나요? 중년 눈성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안검, 두 번째는 눈썹 하거상, 네 번째는 이마거상. 첫 번째로 상안검은 쌍꺼풀 라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쪽으로 처진 것만큼 잘라내는 수술이 상안검이고요. 적절한 라인과 적절한 피부를 잘라낼 수 있는 눈 구조라면은 상안검이 제일 좋은 수술이에요. 그런데 늘어진 양이 많거나 눈 외축 부위로 처진 게 많다면은 일단은 리프팅을 시켜놓는 게 첫 번째가 되거든요. 처진 피부를 자르겠다고 라인을 두껍게 만들거나 피부를 많이 자르게 되면은 아주 어색한 눈매가 되고 사나운 눈매가 되는 거죠. 눈썹 하거상은 눈썹 밑에 절개를 통해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아래쪽 피부를 끌어 당겨 가지고 리프팅 시키면서 눈썹 쪽에다가 봉합선을 만드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은 눈 앞머리 쪽은 피부가 적게 되는 반면에 눈 뒷머리 쪽은 좀 많게 피부를 잘라내게 되죠.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는 눈썹 하거상의 수술의 핵심은 눈 끝머리 쪽에 있는 처진 피부를 걷어 올리는 게 메인이거든요. 이 밑에 쪽을 리프팅 시키면서 젊었을 때의 그 눈 상태로 최대한 돌려놓는 거죠. 이마 거상은 전체적으로 이마를 들어 올리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마 거상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눈썹 자체가 내려간 경우, 이 경우에를 좀 많이 추천해 드려요.
이마거상술의 목적은 첫 번째는 눈썹을 올리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관자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마에 있는 잔주름들, 요 미간에 있는 주름을 좀 완화시키는 것, 이런 목적으로 많이들 수술하세요. 이마거상술은 전에는 관상절개라고 해서 이 부위를 전부 다 절개했거든요. 헤어라인 따라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흉도 크고 신경 손상의 위험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죠. 근데 요새는 작은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많이들 해요. 헤어라인 안쪽으로 해서 한 3개에서 6개 정도 구멍을 내고요. 30-40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썹 파 거상하고 수술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년 눈성형은 일단은 목표가 달라야 돼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리프팅이에요. 처진 피부를 걷어내서 젊었을 때 나의 눈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눈 수술을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눈 성형에도 리프팅이 있어요? 그렇죠. 중년 눈성형의 핵심은 결국에는 리프팅이거든요. 속눈썹으로 갈수록 피부가 얇고 눈썹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두꺼워요. 상안검이라는 수술을 하게 된다고 치면은 늘어진 만큼의 피부를 잘라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양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3m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늘어진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양의 피부를 걷어내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얇은 피부하고 위에 있는 두꺼운 피부하고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함몰흉이라든지 좀 두꺼운 흉터를 남길 수도 있게 되고요.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 거리가 짧아지니까 인상이 더 매서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콧잔등 쪽으로 주름이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나한테 없던 주름이 새로 더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사나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름에 효자가 들어간지 아세요? 애기였을 때 네 식구가 이제 같이 자고 있는데 연탄가스가 샌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깬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에 효자를 넣었더라고. 한평생 할 효도는 그때 다 했다 하고 그냥 막 살고 있습니다.